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정진 수업 새로운 특강입니다. 정진 수업 첫 번째 시간이에요. 아마도 유튜브 기준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네 번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진 수업은 혹시 또 30분씩 자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모르겠어요, 몇 번째인지. 이제 정진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정진과 노력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복습해보자면 노력에다가 올바른 붙이면 정진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노력, 이것이 정진이다. 그래서 정진을 통해서 뭘 할 것인가? 우리도 원하는 걸 좀 성취해보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뭔가 좀 불교가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상해졌어요. 특히 인도가 제일 극심한데, 인도 내에서는 불교 믿는다 그러면 불가초청민인 줄 알아. 그런 줄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조금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는 뭐 개발도상국이고, 그리고 신분이 좀 낮고, 이런 사람들이 믿는 종교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도에 그때 당시에 통일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큰 대국의 두 왕이 부처님의 제자였고 불자였고, 그리고 그 각각의 나라의 대표를 하는 상인, 기업인이죠. 기업 CEO들 중에 80%, 90%가 불자였어요. 이 얘기는 신분의 고하, 경제적 수준의 고하,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믿고 있었던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불교가 무욕의 종교, 욕망을 막 억제해야 되는 종교.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물을 추구한다든지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뭐 그러면 막 속되다고 말하는 종교.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불교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세속을 얼마나 잘하셨으면 세간해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세간을 잘 이해하신다. 그리고 또 해자가 풀어준다는 뜻이도 되거든요. 세간의 온갖 문제들을 잘 풀어주신다. 잘하니까. 잘하니까. 그 돈 많고 시간 적은 CEO들이 부처님 왜 찾아왔겠어요? 찾아가면 계속 돈이 벌리니까. 당연히 심리적인 안정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쉽게 얘기하면 돈이 되니까. 그 말씀대로 따랐더니 본인이 원하는 걸 계속 성취할 수 있으니까. 전쟁 나갔다가 국왕들이 계율 어기고 나서 부처님한테 왜 오겠어요? 부처님 비난하는 자 아닙니다. 벌 주는 자 아니에요. 뭐 죄 어겼으면 지옥 가라 뭐 이런 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고 비난하는 자라면 파세나디 대왕이 피칠갑이 돼서 전쟁에 직접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처님을 찾아오지 못하죠. 부처님 한마디 안 하셔도 본인의 죄업을 참여하는 거지. 부처님 절대 비난하는 자 아니에요. 벌 주는 자 아닙니다. 오해가 되게 많아요. 부처님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조금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 간과했다라는 게 출세간의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가르침들은 주목을 많이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간의 가치들도 추구하고 이룰 수 있는 공통 원리들을 잘 뽑아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정진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어쩌면 성공 수업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성공 수업 그러니까 진짜 뭔가 이 교양대학 1타 강사로 나가야 될 것 같은
입보살행론 정진품 두 번째 개송은요, 이렇게 됩니다. 정진이란 선행을 하려는 노력이라네. 이게 정진의 정의예요. 정진이란 선행을 하려는 노력이라네. 그 반대는 게으른 것과 나쁜 행에 집착하는 것, 낙담과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라네. 그래서 정진이란 무엇인가? 선행을 하려는 노력. 근데 저는 이거보다 원래 입보리행론 번역을 더 좋아해요. 입보리행론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정진이란 선을 기뻐하는 마음이라네. 저는 이게 훨씬 더 본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선행을 하려는 노력이라네, 이거는 조금 더 직역에 가까운 설명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딱 뭔지는 알겠는데 그 본체를 딱 직관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뭘 더 좋아하냐면 정진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선을 기뻐하는 마음. 사실은 이거 하나만 준비가 되면 웬만한 것들은 전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선을 하는 것이 기쁘다.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쁘다. 선을 추구하는 것이 기쁘다. 그러면 다 됐어요. 정진. 이제 그냥 살면 돼요. 그 반대라고 하는 건 불정진의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정진을 방해하는 불정진의 요소. 4가지가 있어요. 게으른 것. 그 다음에 나쁜 행에 집착하는 것. 이제 이걸 하열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하열한 것에 집착하는 것. 이제 그 다음에 낙담. 실패하는 경험이 많이 쌓이면 낙담.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것. 이게 지금 마인드셋이 자화상이 한계가 뚜렷한 거죠. 그래서 입보살행론에서도 3가지를 다 다뤄요. 동기, 이미 보리심으로 다뤘어요. 마인드셋, 올바른 마인드셋 보리심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바로 육바라밀로 전부 다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진품 내에서도 정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주제를 놓고 또 마인드셋, 방법, 동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될 거예요. 오늘은 불정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그거 말고 정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순서를 이렇게 쭉 알려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 정진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을 해요. 자, 정진을 할 때는 좀 애써야 돼요? 힘 빼야 돼요? 애써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힘 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또 정진을 할 때는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부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둘 다 유명한 사람이고요. 둘 다 그 방법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정진은 진짜 이제 정진이라고 하는 주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고 삶을 바꾸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이 많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모순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순은 왜 생겼느냐? 순서, 전반적인 순서와 그 순서의 어느 부분에 적용되는 원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서에서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 거고요. 이걸 넘어서서 여기 갔을 때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힘을 줘야 되고 여기서는 힘을 빼야 돼요. 이런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구조화된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어떻게 돼요?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의심하니까 힘을 주질 못해요. 힘을 주질 못해. 그러면은 이제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봐요. 공부 잘하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진의 전반적인 순서를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어디 나왔느냐? 안 나왔어요. 입보살행론에도 안 나왔고 다른 책에도 없고
제가 이야기할 정진의 전반적인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리심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무보리심이 있어요. 보리심 없다 이거예요. 보리심 없다. 무보리심. 무보리심에서 원보리심이 생깁니다. 보리심이 생겨야 돼요. 보리심이 생겼으면 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행보리심이 필요해요. 근데 이 행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닌데 그 끝나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증보리심. 이런 순서로 정진을 해나가는데 그 정진 스타일이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정진 스타일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자, 보리심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원하는 게 없어요.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노력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노력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원하는 게 요즘에 없어. 보면 우리가 자꾸 이제 이 뭐 작심삼일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근본은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그걸 뛰어넘을 만큼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게. 원하는 척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 없는데 주변에서 그거 좋다 그러니까 따라다닐 수는 있지만 그런 거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원하는 게 항상 기쁘거나 뭐 항상 뭐 자기의 뭐 가슴을 뛰게 한다고는 뭐 표현을 하대요. 가슴을 뛰게 하거나 뭐 즐겁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실천하고 그걸 얻어가는 과정이 항상 기쁜 거 절대 아니에요. 기쁜 순간보다 힘든 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즐거운 순간보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더 많습니다. 가슴 뛰는 순간보다 지루하고 하기 싫고 억지로 하고 이런 순간이 훨씬 더 많아요. 뭐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가슴이 뛴다? 뭐 진짜 꿈을 찾으면 뭐 가슴이 뛴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슴이 계속 뛰면 부정맥이라. 부정맥. 심급사 위험도가 높아져요. 뭐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슴이 뛰는 게 심장 뛰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심리, 마음 아닙니까? 그럼 그건 조증이에요. 계속 들떠가지고 막 기쁘고 막 이거 조증이라 그래요. 조증. 비정상. 우리는 비정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특별한 경계가 없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자기의 심리 상태가 적층되어 있는데 밑에 이렇게 쭉 적층되어 있는데 그동안 조금 부정적인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들이 적층되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지루하고 그만두고 싶고 힘들고 우울하고 이런 부정성이 드러나고 이런 게 정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뛰어넘어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없는 사람 즉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은 뭘 못 뛰어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다. 이걸 뛰어넘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힘이 뭐냐면 바로 동기. 보리심이라고 불리는 모범답안이죠. 동기. 무엇을 원하는가. 그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 있는 거. 그냥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 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포기한 상태에 있잖아요. 하는 척하지만 본인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하는 흉내라도 내야지 뭐. 안 내면 어떻게 되냐면 혼나니까. 엄마한테 혼나든 아빠한테 혼나든 아내한테 혼나든 남편한테 혼나든 친구한테 혼나든 동생한테 혼나든 뭐 누구한테든 혼나니까 세상에 혼나든 혼나니까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 이런 상태가 이제 무보리심인데, 이런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상태는 무조건 쓸려다니는 삶. 그것도 쓸려다니는 건 지옥 악의 축생을 면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의식의 가장 밑바닥. 인간 의식의 가장 밑바닥이요. 가장 낮은 수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기선 보리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이상적인 마음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보리심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보리심 아니어도 돼. 일단 욕망이라도 일으켜야 돼요. 노력을 하지 않고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한다. 일단 시작한다. 이게 첫 번째 정진의 과정이고 시작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욕망이 필요해요. 반드시. 욕망이 없으면 진짜 이거는 친구 따라 일단 시작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움직이면 달라져요. 움직이면. 마음이든 몸이든 일단 움직이면. 그러면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움직이는 순간 몸과 마음이 우리 온 몸 시스템에, 온 마음의 시스템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움직이는 모드로 바꾸라고. 모드가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시작해야 돼요. 아주 유명한 카피라이터 정철 선생님이 특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창과 학생들에게 했겠죠? 특강을 쭉 하는데 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처럼 아주 멋진 카피라이트를 잘 뽑아내는, 즉 글을 잘 쓰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래요. 한마디가 아니라 한 글자. 그게 뭐냐면 그냥 써. 이 한마디래요. 압니다. 쓰면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잘 쓸 수 있습니까? 하나를 빼래요. 잘 빼래요. 잘 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 빼고 일단 써야 돼요. 이게 바로 여기서 필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올바른 정진을 제가 해야 된다 그랬죠. 올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죠. 시작할 때는 그 말 무시해 버리셔야 돼요. 안 올바라도 돼. 올바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는 거예요. 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해야 돼요. 일단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그냥 시작하면 그게 출발점에서 한 걸음을 뗀 겁니다. 올바로는 언제 필요한 말이냐면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필요한 말이에요. 이 단계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삿된 욕망, 잘못된 욕망, 또는 잘못된 방법, 또는 욕망이 자기 욕망이 아니라 친구 따라가는 욕망이에요. 그것도 욕망이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나는 원하는 게 없는데 그 좋아하는 친구가 그걸 꼭 해야겠대요. 그러면은 그 꼭 하는 거 따라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전공자 되는 사람 많아요. 그 친구는 전공자 못 됐는데 이 친구가 전공자 되고 이 친구가 전문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연예인 된 친구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자기는 연예인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 따라갔다가,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일단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시작한다. 일단 시작한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이르러요. 컴포트 존이라고 표현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건 기술을 익히게 되거든요. 반복을 하면. 그것이 유형화된 도구를 다루는 기술이든 마음의 기술이든 몸을 다루는 기술이든
분명히 무엇인가 기술을 익히게 돼요. 근데 그 기술이 컴포트,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 기술을 써먹는 데 있어서 편안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익숙해졌다 이거예요. 익숙해졌다. 여기까지 이끌어줄 수가 있어요. 저렇게 일단 그냥 하면 무엇에 익숙해질지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익숙해지는, 기술을 익히는,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거 말고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기본 단계까지는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고 싶을 때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행보리심은요, 세 가지 유형의 정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의정진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의도를 가지고, 자기 의도를 가지고 막 교정을 하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유의정진. 유의가 나왔으면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무의정진이 나오겠죠. 무의정진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 일종의 자격증 시험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방법에 그것이 흐름이 되고 그래서 그 올바른 방법을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볼 때 수행을 한다고 볼 때 처음에는 애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애쓴다. 애쓰는 과정이 필요해요. 뭘 하기 위해서 애를 쓰냐면, 자, 정진은 뭘 좋아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죠. 수, 선. 반대되는 불방을 없애야겠죠. 불정진을. 지, 악. 이것이 바로 정진의 주제예요. 지악, 수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애를 썼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냥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이제 더 이상 악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선은 자연스럽게 행하는 겁니다. 100%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이 생기고 그런 이 선과 악의 세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는 거냐면 이게 자격증이에요. 이게 자격증. 그러면 당연히 뭘로 넘어가야 되냐면 무의정진으로 넘어가야 돼요. 무의정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내비둔다. 내비둔다. 구경한다. 그냥 자기가 하는 꼴을 내비두고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의정진은 의도가 있잖아요. 뭘 하고 싶으냐면 지악하고 싶죠. 그러면은 악을 눌러요, 안 눌러요? 누르죠. 얘가 활기를 못 치게 둬버려요. 근데 세력을 어느 정도 죽이고 나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제가 고개를 들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뿌리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이제 괜찮아진 줄 알았었는데 그 괜찮아지고 해탈되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번뇌가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걔를 대하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비둔다. 언제까지?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힘을 갖췄기 때문에 애써서 만든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내비둬도 가장 효율적으로 그 지악 수선의 요소가 실행이 됩니다. 무의정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중도정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중도정진은 무슨 뜻이냐? 사람이 이게 또 재밌어요. 무의정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유의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이건 적절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고 싶고 내비두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적절하게 이게 필요할 때 이거 쓰고 이게 필요할 때 이거 쓰고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도정진.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정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증보리심,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잘 써야 돼요. 유의정진만 써도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유의정진만 써도. 이것만으로도 완결성이 있어요. 무의정진만 써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준비가 된 사람은요. 여기를 넘어간 사람은 이것만 해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중도정진이 필요하냐면 중도정진을 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은 뭐든 성취할 수 있어요. 본인이 결정하면 그냥 성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취하지 못할 건 없어요. 이것과 이것만 가지고는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어떤 건 성취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건 성취하지 못해요. 그런데 중도정진이라고 하는 이 적절한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마음의 스킬이 있는 사람은 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지속적이고 어디에나 적용이 되는 보편적인 성취의 방법이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보리심, 무정진, 불정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불정진도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원하는 게 없고 왜 노력을 안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장애물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가 무기력하고 나태하대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경계 만나잖아요. 그럼 분명히 원하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 드러나게 만들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입보살행론에서는 4가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편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리심을 일으킨 수행자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킨 수행자는 이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더 광범위한 장애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입보살행론 외에. 다른 내용들을 인용해가지고 더 광범위한 내용들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장애, 감정이에요, 감정. 부정적 감정들. 결국은 자기가 동기를 일으키지 못하고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노력을 안 하고 이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불정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무보리심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돼요. 끊임없이 태클 겁니다. 저 부정적 감정들이. 계속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얘는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장애물들이에요. 우리가 정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보리심 상태에서 원보리심을 일으켜야 돼요. 일단 조금 좋아 보이면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지. 네. 어차피 뭐 진심 아니어도 컴포트 존까지는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렵다 이런 표현 쓰는데 이거 틀린 말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는 어려운 게 없어요. 절대적인 난이도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건 정말로 주관적인 건데 이 주관적인 난이도는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낯설다. 주관적으로 이건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쉽다는 무슨 뜻이냐면 익숙하다. 사실은 어렵다, 쉽다라는 건 환상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느낌은 낯설다, 익숙하답니다. 익숙해지는 과정, 컴포트 존까지는 정말로 올바른 방법 없어도 괜찮으니까 하면 돼요, 이거는. 저기까지는 노력이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알고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질 못하니까 그 이후에, 왜냐하면 컴포트 존에서 이제 그 다음에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진심이거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좀 진심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방법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던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될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올바른 방법이에요. 올바른 방법. 그래서 그 올바른 방법에 대한 것들이 유의정진에서 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 것이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이 무의정진이에요. 무의정진. 이건 이게 자동 시스템이라니까. 제가 입보살행론을 되게 좋아하는데 입보살행론을 읽다 보면 번뜩이 든 아이디어들을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희망을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구절이에요. 계율을 지니고 유정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불태전의 마음으로 이 보리심을 바르게 수지한다면, 자, 이 보리심을 바르게 수지한다면 그때부터 잠에 들거나 방이라더라도 공덕의 힘은 끊임없이 허공과 같이 커다랗게 자라납니다. 자동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딱 보자마자 보리심을 배워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자라나게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꼭 저한테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사실은 이 유의는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이 유의는 전공이 아니에요. 그 유의로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전공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공이 이거예요. 무의정진. 자동으로 하는 거, 흐름을 만드는 거, 흐름을 타는 거 이런 것들이 전공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정진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꼭 배우셔야 돼요. 무의정진, 무의정진, 자동 시스템, 애쓰지 않고 수행하는 법, 최소한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참 좋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는 유의를 쓰는 방법까지도 이런 순서로 정진이 발전해 나가고 배워나가고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구조화된 지식으로 딱 알고 있으면 봐보세요. 자, 유의정진을 할 때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그렇죠. 긴장을 좀 해야 돼요. 긴장을 쓰는 거예요. 자, 무의정진할 때는 긴장해야 돼요? 힘을 좀 빼야 돼요? 그래서 무의정진할 때는요. 정진에 봐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력한다 그러면 뭔가를 더 하는 거예요? 하던 걸 덜 하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뉘앙스가 뭐예요? 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진은 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요. 정진법에는 쓸데없고 방해되고 하는 마이너스 요소들을 빼버리는 노력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 이것도 올바른 노력의 방법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유의정진에 더 하는 거 빼는 거 다 씁니다. 그러다가 무의정진으로 나와가면 이번엔 힘을 빼래요. 힘을 빼야 돼요, 여기서는. 무의정진할 때는 좀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면 뭘 노력을 해야 되냐면요. 참견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동으로 자꾸 자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습관처럼 반응을 하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무의정진도 되게 치열합니다. 내적으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좌선할 때 앉아가지고 고요한 줄 알아. 절대 고요하지가 않아요. 고요한 순간은 조는 순간. 그때만 고요해요. 고요할 때는 고개가 끄덕여요. 내적으로 분명히 치열한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행 주제에 맞게, 자기의 단계에 맞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무의정진을 할 때도 치열해요. 참견하려고 하고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보면 전부 다 적용되는 모순점들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다양한 이제 정진에 대한 격언들, 노력에 대한 격언들, 그리고 이 성공에 대한 격언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 정말 단순한 과정 아닙니까? 원보리심이 일으키는 이제 이건 무슨 정진이냐? 여기는 유의정진이라고 써놓고 여기는 원보리심이 일으키고 했으니까 뭐 그냥 노력이라고 할게요. 자, 노력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유의정진하는 것과 무의정진하는 것과 중도정진하는 것, 이것들 중에서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 단순한 이 표를 놓고 이렇게 여기엔 이렇게 여기에선 이렇게 정진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원리를 적용하고 이렇게 원리를 적용을 하고 해 나가야 한다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스스로 갈무리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밀린다왕문경에 보면 정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이제 대승에서는 육바라밀 중에 하나가 정진인데 밀린다문경에서 하는 정진은 이제 팔정도 말고 옥은 오력에서의 정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옥은 오력 속에 포함된 정진의 요소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왕이 물었다. 존자 나가세나요? 정진은 무엇을 특징으로 합니까? 대왕이요. 정진은 선을 돕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앞부분에서 선을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을 기뻐하는 마음, 그것은 모든 선을 도와요. 선을 돕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정진에 의해 떠받쳐진 일체 선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진 말고도, 정진이라는 선 말고도 다양한 선의 요소들이 있어요. 정진만 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 선정, 지혜바라밀 전부 다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옥은 오력으로 보면 신, 정진, 념, 정, 해 전부 다 필요한 요소입니다. 나머지 그 모든 선법들이 전부 다 정진에 의해서 떠받쳐지고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자여,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집이 쓰러지려고 할 때 다른 목재로 그 집을 지탱한다고 합시다. 이와 같이 지탱된 그 집은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정진은 돕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정진에 의해 떠받쳐진 일체 선법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믿음의 힘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법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있는 존재들과 신앙의 대상이 없는 존재들의 차이를 놓고 보면 보편적으로 확률상 신앙의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과 삶이 훨씬 안정적이라 그래요. 주관적인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에 의해서 삶이. 그런데 그 믿음이 뿌리가 흔들리는 순간들이 오죠. 그럴 때 정진의 힘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죠. 근데 정진의 힘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그냥 뿌리가 뽑혀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모든 선법이 전부 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흔들릴 때,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안 좋을 때 반드시 필요하고 고쳐 쓰려면 정진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도반 스님 중에 정진을 진짜 잘하는 스님이 있어요.
절을 열심히 하시는 스님인데, 그런데 행자 도반이거든요. 7번 행자. 8번 행자가 또 있었는데 속퇴를 했어요. 9번 행자. 7번, 8번, 9번이라. 근데 9번 행자님은 새벽 2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행사는 종일 일을 해요. 종일 행자들이. 종일 일을 해요. 9시에 끝내줘요. 밤 9시에. 얼마나 일을 바쁘게 하는지 씻는 것도 1분 줘요. 씻는 거 1분 줍니다. 그때 제가 7, 8, 9였으니까 13번 정도까지 있었는데 13번은 제일 늦게 들어가요. 씻으러 들어갈 때. 그러면은 벗고 그냥 입고 나와야 돼요. 욕실이 넓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벗고 그냥 입고 나와야 돼요. 군대요, 군대. 얼마나 바쁜지 씻는 거 그럴 시간도 적게 주고 바빠 죽겠어.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7번, 8번, 9번 아닙니까? 7번이 딱 자려고 누웠는데 옆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9번 행자님은 9시에 다음날 2시 4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종일 일했는데 그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그 시간에 절을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핑계가 없어. 이유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진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 정진의 힘이 가진 효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10년, 20년, 한 20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근데 그때 우리 동기들이 한 7명, 8명 정도 같이 출가해가지고 계를 받았어요, 결국. 근데 남아있는 게 몇 명 없어. 다 중간에 나가셨어요. 갖가지 이유로. 수행을 너무 잘해서 나가신 분도 있고, 수행하기 싫어서 나가신 분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나가신 분도 있고, 온갖 이유들로 다 나가셨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간중간에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무엇인가 팔풍이 온단 말이요. 그런데 그때 정진의 힘이 뿌리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뽑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9번 행자님이 나중에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본인은 운이 참 좋답니다. 왜 운이 좋으냐면 본인에게 그런 경계가 없었겠네요. 뽑혀져 나갈 만한. 근데 흔들리다가도 한 2, 3일, 한두 달 흔들리다가도 결국에는 자기는 정해놓은 법당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흔들리다가도 결국은 법당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앉아서 부처님께 오체투지를 하다 보면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 흔들렸었던, 기울었었던 이 마음이 지탱이 돼서 다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정진이라고 하는 건 버팀목, 기부스 별론가? 밀린다학문경에서는 정진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원하는 걸 성취하는 원동력이 맞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흔들릴 때도, 더 나아가야 할 때도, 끝까지 나아가야 할 때도. 그때 항상 정진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이왕이면 올바른 노력, 정진해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애쓰는 거 좀 하긴 해야죠. 근데 애쓰는 과정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공덕은 애써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만들어져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덕이라 그러니까 지금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돈은 애써가지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만 벌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벌어지면 좋아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부자들 보니까. 아니, 부자들은 하루 24시간 똑같은데 어떻게 돈을 저래 많이 버나 봤더니 그 방법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부자들은 플러스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돈을 벌어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써요. 마찬가지예요. 수행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은 점점 수행이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아. 특별히 우리처럼 좌충우돌하고 애쓰지 않는데 수행이 점점 무르익는 것 같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원리는 비슷하더라. 원리는 비슷하더라. 그래서 꼭 무위로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적어볼게요. 이제 이 정진 특강이라고 하는, 정진 수업이라고 하는 이 특강 속에서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를 할 거지만 결국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인드셋. 자화상. 그 다음에 동기. 이거는 한계라면, 이거는 원동력. 그 다음이 방법. 이게 바로 올바른 방향.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세 가지의 예시를 하나만 이제 들어드리고 오늘 일단 마치려고 그래요. 이 마인드셋, 원동력인 동기, 방법을 선불교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 요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선불교 간화선, 특히 간화선,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이 간화선이 대표 수행법이니까 요 간화선에는 3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3요소를 갖추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노스님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똑똑한 놈은 3일 이면 깨친대요. 멍청한 놈은 3, 7일. 멍청한 놈도 3, 7일이면 깨친답니다. 못 깨치면 그거는 간화선을 한 게 아니래요. 대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3요소를 갖추고 하는 거래요. 즉 준비가 된 상태, 이 세 가지를 갖춘 상태에서 간화선을 하면, 그러면 멍청한 놈도 3, 7일, 21일이면 화두를 깨친다는 겁니다. 자, 3요소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간화선만의 방법이 있어요. 3요소는 대신심, 대의정, 대분심이에요. 자, 대신심은 중생심즉 대승. 이 마음이 곧바로 십법계 어디든 갈 수 있는 큰 탈것,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불성이자 심성, 이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을 대신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신심은 셋 중에 뭐에 해당이 될까요? 마인드셋의 배대가 되겠죠. 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대신심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대신심에. 그래서 간화선을 수행하는 수자들이 조금 오만해도 스승들이 그렇게 그 오만한 수자를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간화선을 하려면 저 정도 오만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스려지면 더 좋지만 자신감이 넘치면 부작용으로
오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이해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3요소를 갖추는 것을 수행과제로도 삼기 때문에. 자, 대신심.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분심. 이건 뭐냐면은 스승이랑 원래 사자 전승으로 가나선은 하는 거거든요. 1대 다수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1대1 사자 전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을 해줘야 되거든요. 슬슬 긁어줘야 되거든요. 긁어서 안 되게 잘 둔감해서 못 알아들어? 그럼 발로 차버려야 되거든요. 발로 차버리고 욕을 하고 확확 긁어요. 그럼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죠?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근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와 분심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분심은 줄임말이에요. 어떤 줄임말이냐면 분발심에. 분노를 어디다 쓴다? 발심에다 쓴다. 긁어요. 욕을 합니다. 모욕을 줘요. 이 바보 같은 놈은 등신 같은 놈도 3,7일이면 깨닫는데 넌 지금 22일째냐?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옛날 선사들 보면은 진짜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유명한 일화들 많잖아요. 근현대의 유명한 선사가 대중들 모아놓고 설법을 하는데 깨친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일부러 그 출가한 스님들 중에 조금 어눌한 스님이 있었어요.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데 출가를 했는데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스님하고 이 스님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대본으로 외우게 했어. 따로 불러가지고. 그게 뭐냐면 선문답을 해가지고 깨친 것 같은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1,000명의 스님들이 있는데 그 스님을 철저하게 연습을 시켜가지고 연극 당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질문을 하는데 그래 넌 깨쳤다고 인가를 해줬어. 1,000명 스님들이 자괴감이 저 바보 같은 스님도 우리가 무시했는데 직접적으로 막 욕을 하고 무시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도 쓰시는 거예요. 분심이 일어나도록.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성격 급한 스님들이 이제 칼 여기다 대고 수행하시는 분들 나옵니다. 분심으로. 여기다 칼 대고 이렇게 수행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 사람은 그렇게 쉽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상처만 들지. 절대 이거 가지고 죽지 않아요. 칼 대고 수행했다가 죽은 사람 못 봤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좀 아프죠. 생존 본능을 건드는 그런 수행들을 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분심, 분발심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 분노. 이걸 쓰는데 이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동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깨치고 만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 수 없다. 빨리 깨치고 만다. 분발심. 선불교의 특징인 거예요. 선불교의 느낌을 잘 보셔야 돼요. 선사들이 왜 괴팍한지 그 느낌을 보셔야 돼요. 대신심. 선사들이 오만할 수 있다니까요. 대분심. 스승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본인 제자한테 그렇게 안 하겠어? 본인은 배운 게 그건데. 대분심. 대의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올바른 방법 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 뭐 자비심 일으켜야 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뭐 지혜를 배우기 위해 이것저것 살펴보고 뭐 윗바사나를 하고 뭐 선정해 들고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대의정, 의심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감정. 인간이 의심에 딱 깨었을 때, 코가 완전히 딱 깨었을 때 생기는 그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의심에 딱 깨이잖아요? 그럼 밥도 먹기가 싫어요. 이걸 풀 때까지. 이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잠도 안 와. 작은 의심 말고 대의정. 이 의심에 깨었을 때의 그 폭발적인 상태. 이 상태를 쓰는 거예요.
이 상태 하나를 딱 쓰는 게 가나선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나선은 계속 의심하도록 해요. 의심하라. 그 의심을 이제 가나선사, 선 하시는 분들, 선사들의 표현을 쓰면 여우 새끼처럼 생각 굴려가지고 하지 말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르마리로 하지 말고, 이런 아르마리가 전부 끊어진 자리, 언어 도단, 심행 첨열한 그 자리, 의심을 생각의 방향으로 쓰지를 않으면 생각이 전부 다 끊어진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의심은 있는데 답이 없으니까. 근데 생각을 쓰는 사람은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또 차버리는 거예요. 여우 같은 놈이라고. 그래서 사자전승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심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빠졌는데 그걸 어느 방향으로 쓰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자전승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차버리려고. 더 이상 생각 못하게. 생각을 아무리 굴려봐요. 한 대 맞잖아요? 그럼 생각이 확 끊어져요. 한 대 딱 두드려 맞으면 모든 생각은 순식간에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문심이 또 일어나죠. 진짜 내가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도 성취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이 세 가지 틀을 그대로 써요. 이 세 가지 틀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니까요. 모든 원하는 것, 이것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이 세 가지 틀을 쓰는 거예요. 사여이족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게 없어요. 욕, 그 다음에 이 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근본, 사실은 심과 사도 방법과 방향이기도 하지만 이게 없으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단행본 속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마인드셋, 동기, 방법, 이것들이 겹쳐진 이 자리에서 원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부처님께서는 욕, 정진, 심사라고 하는 사여의족으로 구분해서 표현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선사들은 어떻게 이 모델을 쓰느냐? 3요소로 쓰는데 마인드셋과 동기, 방법을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으로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 상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갖춰졌을 때 원하는 것, 화두를 깨치는 건데 그것이 똑똑한 사람은 7일 안에, 3일 안에, 멍청한 사람은 3, 7일 안에. 여기서 멍청하다는 건 좀 둔하다는 거죠. 둔한 사람은 3, 7일 안에 이루어진다. 학업의 높고 낮음도 상관없어요. 신분의 고하도 상관없어요. 가나선의 매력은 그거예요. 가나선의 매력은 의식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대승불교, 보살불교 여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보리심이 일으킨, 보리심을 완성하고자 하는 이 대승불교는요. 동기로서 뭘 쓰냐면 분심을 쓰지 않아요. 동기로서 자비심을 씁니다. 연민심.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이 대승불교는 한계가 있어요. 매력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의식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비심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가나선이 매력적인 사람은 의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도 화가 나요, 안 나요? 예, 마저 봐요, 나지. 아나함부터 좀 덜 나겠죠. 그러면 아나함 이하는 한번 욕 먹어보고 무시당해보고 한번 두드려 맞아보면 다 화가 나요.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남녀노소, 직업의 귀천, 학업의 고하, 명예, 유무, 나이 다 상관없어요.
수행이 얼마나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인성이 어떻느냐 저떻느냐 상관없어요. 성품의 장점이 어떻고 그 사람이 단점이 어떻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전부 다 보편적으로 통하는 방법. 다만 입구가 좁죠.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스승의 유무.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의 유무. 그리고 용감한 스승의 유무. 발로 차줘야 되거든요. 옛날 선사들이 그래서 깨친 선사들 보면 이렇게 공부했고 제자들을 이렇게 지도했고 그러니까 그 선사들이 시원시원하고 괴팍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평범한 사람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 같고 그랬던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런 인과 과를 닦고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선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안 했는데 뭐 굳이 저거를 제가 안 한 걸 하시라고 이야기할 건 없고 저틀, 마인드셋 이거 확장해야 돼요. 이거 확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기 분심을 쓰시든 욕심을 쓰시든 자비심을 쓰시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든 분명히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올바른 방법. 이 세 가지 주제, 네 가지로 표현할 때는 욕, 정진, 심, 사요. 사요이족의 주제. 이걸 우리가 계속 로테이션으로 반복해가지고 한번 주제를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제목 뭐라고 붙일 거예요? 동영상? 에이, 뭐 그건 물론 알아서 이제 붙이시는 거고 첫 번째 시간에서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표현이었죠. 이 바람이 없으면 움직임도 없다. 바람이 없으면 움직임도 없다. 이렇게 제목 붙이면 안 돼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검색도 안 걸려. 예, 검색도 안 걸려요. 근데 첫 번째 시간이 그런 주제였다면 두 번째 시간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올바른 방법 이런 데 쏙지 마시고요. 일단 시작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정진의 4가지, 5가지 지금 단계를 적었었는데 그 단계 중에 일단 시작하라. 시작하면 뭐든 되게 돼 있어요. 일단 좀 용감하게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똥 얘기를 했는데 끝나기 전에 똥 얘기를 또 하나 해볼게요. 오늘은 똥 시리즈인데 이제 제가 출가 인연 맺어준 스님 계셔요. 저 출가 인연 맺어준 스님, 은사 스님 말고. 근데 그 스님이 해인사 생활 하셨어요, 그 스님도. 근데 해우소에서 역시 또 깜짝 놀라셨대요. 이번엔 쥐가 아니라 뭘 봤냐면요, 구데기를 봤는데 구데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관찰을 해보셨대요. 시간을 두고 이렇게 구데기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이렇게 관찰을 하셨대요. 근데 구데기들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데기들이 어떻게든 그 똥뚜간 깊잖아요. 거기를 나오고 싶어하는 구데기가 있대요. 벽을 타고 조금씩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떨어진대요. 조금 올라오고 떨어진대요. 조금 올라오고 떨어진대요. 며칠 동안 관찰하셨대요. 근데 충격적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속 연습을 하면 조금 익숙해지니까 컴포트 존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조금씩 뭔가 약간 전문적인 기술자가 되겠죠? 벽타기 기술자가 되겠죠? 그런 성과가 조금씩 더 나겠죠? 근데 일정 성과 이상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못 올라가는 다른 요인이 생긴대요.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친구 구데기가 잡아 당긴답니다.
못 올라가게. 이게 정진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외적 방해 요인 중에 하나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똥만 먹고 살면 똥 먹는 게 행복이고 진실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데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럴 때 반드시 방해를 누가 하냐면 주변 사람이 합니다. 적은 어디에 있냐면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도와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검증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똥 먹고 산 게 아니라 쌀 먹고 살았다. 주변에서 기뻐해주고 도와준다? 다 쌀 먹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미 마인드셋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가 받은 거예요. 인가.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올바른 정진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끊임없이 방해한다. 그러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인가 받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똥 먹고 살았구나. 이거 꼭 한번 정진하다 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한번 주의 깊게 봐보세요. 주변에 나를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올라가라고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는지 꼭 한번 보셔야 돼요. 똥 시리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하라. 일단 시작하라. 용기가 없으셔서 못하셨던 분은 이 정진 특강 2년을 삼아서 시작해 보시고 원래도 계속 지금 뭐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뤄두고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꼭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움직여야 발전은 이루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전한 것 같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꼭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할게요.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